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비디오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지속되고 있는 분쟁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전쟁의 원인과 현재 상황을 살펴볼 것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2014년에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계속되고 있는 충돌입니다. 이 전쟁은 주로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인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이 지역을 통틀어 돈바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충돌은 복잡한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 요인의 결과입니다. 이 충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크리미아 지역의 지위를 놓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오랫동안 존재해왔던 긴장감입니다. 크리미아는 우크라이나의 일부였지만 주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많았습니다. 2014년에는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 대통령이 축출된 후 러시아가 크리미아를 합병했는데 이 결정은 국제사회로부터 거의 일제히 비난받았습니다. 이 결정은 돈바스 지역에서 전투가 발발하면서 이어졌는데 이곳에서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돈바스에서의 충돌은 정규군 전쟁과 게릴라 전술이 혼재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양측 모두 인권유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투로 인해 수천 명이 사망하고 민간인들이 대거 이주했으며 피해 지역의 기반시설과 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전쟁은 국제관계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으며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연합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으며 나토는 이 충돌에 대응하여 동유럽에서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하며 명확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과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충돌의 역사적 배경, 민족주의와 정체성의 역할, 그리고 광범위한 지정학적 영향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역사적 배경,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충돌의 뿌리는 이 지역의 복잡한 역사에 기인하며 이 역사는 수세기 동안 변화하는 국경과 경쟁하는 국가 정체성의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지금의 우크라이나 지역은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 오스만 제국, 러시아 제국과 같은 여러 제국과 국가에 의해 통치되었습니다. 러시아 혁명 이후 러시아 제국이 붕괴되자 우크라이나는 1918년에 독립을 선언했지만 북소비에트 연방에 흡수되었습니다. 소비에트 시대 동안 우크라이나는 가장 중요한 공화국 중 하나로서 큰 산업 기반이 있었고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많았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의 종말은 1991년에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가져왔지만 크리미아 지역의 지위, 러시아어 사용자의 권리, 소유권을 둘러싼 전략적 자원과 같은 이슈로 인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긴장감이 남아있었습니다. 민족주의와 정체성. 민족주의와 정체성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충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국가 정체성에 대한 오랜 논쟁이 있어 왔으며 일부 우크라이나인들은 자신들을 더 큰 슬라브 또는 러시아 문화권의 일부로 여기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의 독특한 우크라이나 문화와 언어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긴장감은 연이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정책에 의해 더욱 심화되었으며 이 정책들은 우크라이나어와 문화를 러시아어 사용자들을 무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촉진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동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지역의 러시아어 사용자들과 러시아인들 사이에 불만이 증가하였는데 이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러시아인이거나 러시아어를 사용합니다. 러시아에서는 크리미아를 합병하고 돈바스의 분리주의자들을 지원하는 것을 러시아어 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 지역과 러시아 사이의 역사적인 연결을 강조하는 것으로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또한 우크라이나를 유럽연합과 나토에 더 가깝게 만드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러시아의 지배적인 영향을 재확립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정학적 영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지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충돌은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 사이의 관계 악화를 초래했으며 미국과 유럽연합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고 동유럽에서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또한 우크라이나의 취약성을 드러내었으며 이 나라는 러시아와 서방 사이의 경쟁적인 이해관계 사이에서 고립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경제와 군사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 원조와 투자에 위존하고 있으며 부패와 정치적 불안정성과 같은 지속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충돌은 또한 동유럽에서의 포스트 소비에트 질서와 유럽연합과 나토와 같은 조직들의 역할에 대한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폴란드와 발트 국가와 같은 일부 국가들은 서방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반면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과 같은 다른 국가들은 러시아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명확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의 휴전과 평화협정에도 불구하고 돈바스 지역에서의 전투는 계속되고 있으며 크리미아 지역의 지위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충돌은 또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사람들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수천 명이 목숨을 잃고 수백만 명이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복잡하고 다면적인 충돌로 깊은 역사적 뿌리와 중요한 지정학적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충돌은 크리미아 지역의 지위와 러시아어 사용자의 권리에 대한 오랜 긴장감, 그리고 광범위한 지정학적 고려사항의 조합에 의해 추진되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하며 명확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충돌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사람들, 그리고 더 넓은 지역에 대해 파괴적인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